안녕 여러분. 노래가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음악에 심취해 있었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처음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 세계 일주 여행 시간인데 60일간 우리 세계 일주를 가볼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가볼 나라는 하와이예요. 여러분들 하와이 가봤나요? 선생님도 하와이 못 가봤는데 너무 가보고 싶어요. 자, 오늘은 푸른 바다, 푸른 하늘 아래 하와이로 여행을 가봅시다. 자, 알로하, 안녕이라는 뜻과 사랑한다 라는 뜻을 품고 있는 하와이 말로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하와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선생님께서 반복했네요. 자, 그럼 우리 하와이로 떠나봅시다. 모아나, 여러분 디즈니 만화 영화 모아나 봤나요? 네, 봤어요. 선생님도 모아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모아나 영상 잠깐 보고 가볼게요. Make way, make way. Oh, it's time you knew the village of Motunui is all you need. The dancers are practicing. 이 모아나 태어난 이 배경이 하와이예요. 하와이. 지금 하와이 전통 원주민을 디즈니 만화로 표현하고 있고 이게 하와이에 있는 여자들 와히메라고 하는데 그 전통 하와이 춤을 모아나가 추고 있어요. 이 만화 속을 보면 하와이에 있는 전통 문화, 옷들, 춤, 식물들, 하와이 문화가 굉장히 잘 담겨 있습니다. 디즈니 영화 모아나의 배경인 이 하와이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영상은 여기까지 봐보도록 하고 디즈니 영화 모아나의 배경인 이 하와이는 약 1500년 전 거대한 카누를 타고 폴리네이시안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크고 작은 이런 섬들로 이루어진 이 하나하나의 섬에 각각의 아까 모아나의 아빠처럼 그런 각각의 추장이 있었는데 지금 이 옆에 이 동상을 볼까요? 이 동생은 카메하메아 1세입니다. 이 카메하메아 1세가 하와이 여러 섬을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하며 하와이 왕국이 되었죠. 그 후 1959년 8월 21일 그 연도는 중요하지 않고 미국의 50번째이자 마지막 주가 된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특히 하와이 코나 섬에서 평생을 살던 여기 보이는 허브 카와이노이 케인이라는 아저씨를 볼 수 있는데요. 이 허브 카와이노이 케인은 하와이의 전통 문화를 그림으로 남긴 유명한 하와이 전통 화가로 미국에서 이름이 났습니다. 이 화가의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방금도 말했듯이 하와이의 카메하누아 1세가 어떻게 정복을 했는지, 하와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와이의 원주민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하와이 문화는 어떤지, 하와이 특유의 색감들을 이 케인이라는 사람이 잘 표현을 했어요. 그 외에도 하와이 전통화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되게 원시적이면서 자연적이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이상하게 이런 원시적이고 색채가 좀 강렬한 그림들을 보면 여행에 가고 싶고 저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색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자, 그 외에도 우리 하와이 작가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써니 파울라라는 작가를 먼저 살펴볼게요. 써니 파울라는 하와이 여자들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분은 하와이 여자들은 건강한 피부와 열정적인 몸짓, 모아나 캐릭터 같이 딱 도전적이고 건강하고 춤, 솔직함,
그런 매력적인 모습을 담은 하와이 여자들의 특성을 그림으로 담았다고 하는데, 이분이고,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그 하와이 여자를 와히네라고 불러요. 하와이어로 와히네는 여자를 뜻하는데, 이 써니 파울라 작품 속 와히네들은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여성으로 보여서 인기를 끌었다고, 되게 신기하다, 새롭다라는 느낌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원래는 캘리포니아에서 살았는데 하와이 호놀루루로 와서 그림을 전공을 하게 되고, 여기를 지나면서 하와이 여자들 와히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시그 제인인데, 여러분들 막 하와이안 무늬 그려진 셔츠 많이 봤었죠. 근데 그 하와이안 셔츠의 선구자,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이 시그 제인이라는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도 하와이에 살았는데, 이 하와이에서 산 이 경험이 나를 디자이너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와이안 셔츠의 선구자인 이분은 하와이의 화산, 그리고 만년설이 공존하는 독특한 이 환경 덕분에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식물과 꽃을 볼 수 있었고, 하와이에서만 자라는, 여름나라에서만 자라는 꽃들을 볼 수 있었고, 식물들을 정교하게 스케치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천 위에 프린팅을 해보면서 하와이안 셔츠, 자신만의 하와이안 셔츠 무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면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인터넷으로 찾아볼까요? 시그제인을 검색하면 이 아저씨인데, 이 사람 블로그예요. 블로그인데 어디 보자. 이런 전통 문양을 한 손수건을 팔기도 하고, 비치 타월도 있고, 이건 비치 타올이네요.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패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쨌거나 하와이에 산 경험을 토대로 하와이 열대식물들의 영감을 받아서 하와이안 셔츠를 만든 선구자다. 셔츠는 이런 디자인, 치마도 있고, 이 사람은 보니까 이 사람 스타일은 좀 세련되게 톤 다운된 색깔로 파란색을 좀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하와이 하니까 알록달록한 색깔을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또 하와이 야생식물들을 파란색 빛깔로 이렇게 차분하게 해석을 좀 세련되게 한 걸 볼 수 있네요. 자, 이제 그럼 원래 수업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처럼 이 사람들 외에도 많은 작가들이 하와이안 전통 식물들, 그리고 전통 문화를 갖고 작품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빠밤, 하와이 여름나라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1년 내내 여름인 이 하와이 같은 나라에는 어떤 식물들이 자라나고 어떻게 더운 무더위를 이겨낼까? 열대 식물들은 뭘까? 어떤 식물들일까? 우리가 여름나라의 식물은 어떤 식물일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식물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며 세밀하게 그리는 것을 보테니컬 아트라고 하는데, 보테니컬 아트를 함께 해봐요. 보테니컬 아트가 뭔지 살펴보면, 식물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세밀하게 그리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옛날 사람들, 아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 찍으면 식물들을 기록을 할 수 있죠. 지금 식물 도감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책들도 수상한 식물들이라는 책인데, 이런 거 보면은 다양한 식물들을 사진으로 나타내는데, 옛날 사람들은 사진기가 없었을 때는 다 그림으로, 손으로 이 식물들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라는 거는 이 식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관찰해서 그리기 때문에 식물 도감이 없었던 시절에 그리는 방식이고, 이 보테니컬 아트는 그거에 착안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작가의 스타일로, 꼭 기록의 목적이 아니라 식물을 보고 나만의 스타일로 그리는 장식적인 그림을 보테니컬 아트라고 해요. 보테니컬 아트가 뭔지 선생님이 좀 예시 작품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틀어지는 동안 선생님이 또 이 책을 갖고 왔는데, 이건 약간 일러스트레이션 책이야. 이것처럼 옆에 있는 이런 식물들 놓고 그림,
을 보고 그리는, 지금 표지에도 보면은 식물을 놓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이것도 아까 전에는 식물을 직접 보고 펜으로 그렸다면 요거는 식물을 보고 수채화 혹은 색연필로 색칠한 그림이에요. 이런 거를 보테니컬 아트, 식물을 보고 그린 그림을 보테니컬 아트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보테니컬 아트인데 너무 잘 그렸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테니컬 아트를 설명해주기 위한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지금처럼 과학이나 사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식물들을 어떻게 기록했을까라고 했을 때 식물들을 관찰해서 정확하게 그림으로 표현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때의 기록물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보테니컬 아트는 굉장히 예쁘고 구도도 확대한 것도 있고 자기가 그리는 사람이 그리고 싶은 부분을 원하는 재료로 그리는 게 보테니컬 아트이고, 예전에는 그럼 이런 미학적인 예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기록만의 목적으로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근데 이 보테니컬 아트 같은 경우에는 보테니컬 일러스트라고도 하고, 그리는 사람마다의 감성이나 색감이 추가돼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 선만 따서 그린 경우도 있고, 인터넷에 보테니컬 아트라고 치면은 진짜 다양한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문구점에 엽서 같은 것도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 많죠. 노트에도 그렇고. 이걸 보테니컬 아트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외국 친구들이 식물들을 관찰한 건데, 이렇게 식물들을 직접, 여름 식물을 집에 만약에 열대야에서 자라는 트로피칼 식물들이 있다면 직접 이렇게 보고 그려도 되고, 이 식물 위에다가 종이를 대고 색연필을 막 칠하면 이 식물 모양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식물을 보거나 대고 그려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상상해서 표현을 해줘도 돼요. 지금 이런 그림들은 다 상상해서 그린 그림들이고, 아니면은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찾아서, 내가 열대식물을 찾아서 그림을 그려도 괜찮아요. 자, 로그인을 왜 하라고 할까? 찾아보면 되게 많이 있는데, 상상해서 그려도 좋고 이렇게 보고 그려도 상관없고, 식물을 위치시키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하고 싶은 대로 선생님이 정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선생님이 활동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표현 방식은 아까 말했듯이 식물을 대고 그려도 좋고, 식물을 보고 그려도 좋고, 집에 있다면, 아니면 검색해서 하와이에서 자랄 법한, 여름나라에서 자랄 법한 식물들을 따라 그려도 좋아요. 혹은 나는 상상해서 그릴 거야 라고 하면 상상해서 그려도 좋고, 재료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아무거나 자유롭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그려볼까 싶은데, 종이 작은 거에다 그려도 괜찮고, 뭐 큰 종이든 종이 크기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열대식물, 펜으로 한번 그려볼래요. 선생님 상상해서 그리고 있어요. 뭔가 보지 못한 꽃들도 자라날 것 같고, 굉장히 잎사귀가 큰 식물들도 많을 것 같아요. 상상해서 그린 친구들은 선생님은 방금 그냥 떠올랐는데, 이렇게 약간 기록하듯이 글씨 써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무슨 색인지도.
선생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그려도 좋고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선생님 그리는 걸 다 보여주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결과물을 다 그린 다음에 우리 수업에 했던 것처럼 지출했던 것처럼 사진으로 찍거나 뭐 컴퓨터로 그릴 친구들은 패드로 그려서 올려주면 그것을 수업 출석 인정으로 선생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느 나라로 떠나볼까요? 다음 시간에도 어느 나라로 떠날지 기대해주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